YBM 한상호 제5과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5과의 전체 제목은 어떻게 win over, 사로잡을 것인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라는 거고요. 본문 제목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hate하는 사람, 즉 hate가 미워하다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아마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pp는 알고 있겠지만 경험이라고 해서 너 뭐뭐 한 적 있어? 이런 의미니까 너 알고 지낸 적 있어? 누군가를. 자, 꾸며주는 건 뒤에 you부터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나 whom이 빠진 거겠죠. 물론 that도 관계없습니다. 네가 just did not get along with. 참고로 여기에서 get along with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다라는 의미니까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 누구 알고 있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감 잡아야 돼. 이런 사람이 바로 앞에 있던 헤이터가 되겠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maybe라고 하는 건 아마도란 의미고요. 뒤에 it was someone. it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나왔던 너랑 잘 지내지 못했던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겠죠. 그건 였을 수도 있어. 누군가였을 수 있겠지. 이유가 또 꾸며주겠죠. 네가 had difficulty. 참고로 have difficulty ing라는 패턴이겠죠.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란 얘기인데 work with란 말은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고 5월부터 또 묶어야겠죠? 이렇게 가로치고 나서 it was가 반복되는 건데요. 이번엔 could have pp입니다. 기억나겠지만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가 오면 조동사의 뜻보다 하나 더 과거라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라는 얘기야. 마찬가지 someone이 반복됩니다. 똑같이 you가 반복되겠죠? 이렇게 가로친 다음에 너가 과거 진행으로 항상 논쟁을 펼쳤던 with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란 의미가 되겠지. 마찬가지 여기 with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나 whom 되지만 물론 with가 나가면 with whom밖에 안 됩니다. that도 안 되겠죠. 일단 내용상 보면 너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사람은 일할 때 어려움 겪었거나 너랑 같이 논쟁을 했거나 뭐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종류의 상황은 남겨둘 수가 있지. 너를 어떤 상태로? 궁금해하는 상태로.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칠게요. 무엇을 네가 하는 게 옳은지, 즉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상태로 남겨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적 포인트 보자면 leave가 오형식 동사고요. 너가 목적어, 원어링 목적격 보호가 되겠지. 그래서 뭘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는 상태로 남겨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문장은요. should부터 시작되는 뒤에 의문문이 되겠지.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옳을까란 얘기니까 네가 ignore, 즉 무시하는 게 옳을까? 이때 말한 그들은 누구였어? 그치, 앞에 나왔던 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겠지? 컴마가 연결되니까 병렬 구조인 거 알 수 있겠지? 여기 컴마 마지막에 or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전부 다 이 조동사 should에 연결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ignore, be, 그다음 마지막에 stand up까지 보면 되겠죠. 다시 보자면 네가 무시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be, 되는 게 옳을까? extra는 여분의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특별히라는 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nice, 친절해지는 게 옳을까? 누구한테? 그들에게. 계속 대문 누구야? 여기 있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stand up이라고 하는 건 to them, 그들에게 맞선다는 의미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과 맞서는 게 옳을까? 즉 바로 앞 문장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한다는 얘기를 세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if부터 묶어보도록 하죠. 만약 네가 have ever been confused about 앞에 나왔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ever가 있으면 뭐뭐한 적, 즉 경험이 된다고 했죠. 수동태가 되는 거니까 혼란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about what to do. 자, what to do라고 하는 건 뭘 해야 할지에 관해서 말이죠. 까지 묶어보자면 너는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야. 즉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겠죠. 우리한테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컴마가 나오면 동격이라고 했죠. 이만큼 빼도 관계없고요. 누구냐면 미국의 정치인이자 발명가인 이 사람이 came up with란 말은 우리말로 고안했다, 떠올렸다. 즉 답을 떠올린 겁니다. 200년보다 더 과거의 말이죠. 즉 지금부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쩌면 좋을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겠죠. 아래쪽의 그림처럼 실제 미국의 $100 지폐에 있는 이 분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100 지폐의 주인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죠.
두 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 유명한 not only but also 구문입니다. only 대신에 just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어디에서? 정치와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똑똑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의 능력에서도 쌤이 늘 말하지만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지. 즉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once, 한때, when부터 묶어야겠죠. 프랭클린이 was solving, 과거 진행인데 이때 solving이라고 하는 건 군대 같으면 복무하다, 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직하다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보니까 대표자, 이땐 대표보단 하원 의원 정도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펜실베이니아 사람들을 위한 하원 의원으로서 재직 중이었단 말이야. 그럴 때까지 묶어야겠죠. 강력한 opponent라고 하는 건 상대방, 적수, 즉 경쟁자 정치인이 만들었단 말이야. 아주 긴 연설을. 자, 연설을 꾸미는 게 뒤에 ing, 현재 분사겠죠. 즉 프랭클린을 비판하는 아주 긴 연설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ing가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으로 힘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pp 아닙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연설은 였다. 그 유명한 무슨 구문이야? so that 구문이겠지?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즉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설이 위협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프랭클린의 정치적 경력을 위협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때 말한 강력한 적수가 누구야? 그렇죠. 바로 앞에 나왔던 헤이터가 되겠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다룰지 이제 나오겠죠. 프랭클린은 decided, 결정했어요. 뭐 하기로? try to는 애써 보는 겁니다. 바꾸려고 애써 보기로 한 거죠. 그의 경쟁자의 의견, 즉 자신에 대한 의견이 지금은 부정적인데 이거 한번 바꿔보자 이겁니다. to do this, 이걸 하기 위해서 프랭클린은 보냈어요. 한 장의 편지를 보낸 거죠. 누구한테? 그 남자. 이때 그 남자는 바로 경쟁자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겠죠. asking for 분사구문이겠지. 뭔가를 요청하면서 a favor, 호의를 부탁하면서 뭔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편지였겠죠. 그는, 즉 벤자민 프랭클린은 요청했습니다. 그 경쟁자한테. 참고로 요청하다 미래지향적이니까 준사역 동사라서 사람 뒤에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렌드라고 하는 건 수요동사니까 사람 뒤에 물건 나와서 누구에게 뭐뭐를 빌려주다가 되겠지. 굉장히 희귀하고도 valuable, 가치 있는 책을 한 권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야. 자,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니까 컴마 뒤에 원을 쓴 거죠. 이 원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책을 받는 거고요. 그 책을 꾸미기 위해서 또 대절이 꾸미는 거죠. 그 책은 그가 알고 있기에 그 경쟁자가 가지고 있던 책이야. 그의 개인 서재에서까지 묶으면 되겠죠. 앞에 나온 he knew를 지금처럼 삽입절로 봐도 관계없고요. 또는 그 뒤에 대시 생략된 형태로 이런 내용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봐도 관계없습니다. 여하튼 had 뒤에 지금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이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겠죠. 자, 중요한 건 우린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부탁을 한 거, 이게 아마도 싫어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되겠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방법이니까 말이야. The man. 자, 콤마가 나왔으니까 동격이죠. 프랭클린의 적수였던 그 남자가 즉각적으로 보냈단 말이야. 프랭클린한테 그 책을 보내준 거겠죠. 즉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 프랭클린은 읽었겠지. read로 발음합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당연히 돌려줬겠지. 이때 it은 그 책이죠. 무엇과 함께? 감사의 노트와 함께. 내용상 뭐 감사 편지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the next time. 이거는 접속사로 다음에 주어 동사 할 때겠죠. 프랭클린이 만났을 때, 그의 적수를 만났을 때까지 묶으면 되겠고, 그 남자, 그 적수는 였대요. 훨씬 더 친절했단 말이야, 프랭클린한테. 이거는 비교급 강조가 되겠죠. 훨씬 더 친절했다 되는 거야. 오히려 그들은 결국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었고 and 뒤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야. So, 그런 상태로. 이때 말한 그런 상태란 말은 당연히 친구인 상태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얼마 동안? The last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그들의 삶 나머지 기간 내내, 즉 평생 동안 좋은 친구로 남았다는 겁니다. 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뭐야?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니까 나를 좋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자, 벤자민 프랭클린, 그의 자서전에서 프랭클린은 설명했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찍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한 거죠. 프랭클린은 썼어요. 주어는 he고 대시 꾸며주는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 he가 누구냐면 has once done, 한 차례 했던 사람이야. 너에게 뭐를? 친절함을 까지 묶어야 되겠지. 즉, 한 번 너에게
친절함을 베풀었던 사람은 이 주어고요. will be, 될 거란 얘기죠. be ready to면 뭐뭐 할 준비가 되는 건데 뭐가 있으니까 더 준비가 잘 된다는 얘기야. 너에게 another. 자, 질문 이때 말한 another는 뭘 뜻하는 거야? 그렇지. 또 다른 친절함을 말하겠지. 한 번 너한테 친절함을 베푼 사람은 너한테 또 다른 친절함을 베풀 만한 준비가 어떻다고요? 그렇지. 더 커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비결이겠네요. 즉, by asking, 요청함으로써 아주 작은 호의를 요청한 거죠. 누구한테? 그의 적수한테. 까지 묶으면 프랭클린은 줬단 말이야. 그 적수한테 뭘 줬습니까? 기회를 준 거겠죠. 어떤 기회야?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죠. 즉 그에게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꿔놨단 말이야. 그의 적수를 뭐로? 친구로. 기억나죠? turn A into B라는 게 있죠. A를 B로 바꾸다, 전환하다 라는 거야. 자, 이때 this는 뭐야 그러면? 그렇지? 상대방, 즉 적수한테 작은 호의를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그 호의를 들어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런 현상은 수동태로 be known as, 기억나죠? be known 뒤에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 as라고 하는 건 늘 말하지만 동격이랬죠. 앞에 있는 주어랑 as 뒤에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 현상 이꼴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전치사를 for로 바꾸면 안 됩니다.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가짜 주어 it이 있고요. 진짜 주어 that 나오는 구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흔하게 생각되어진다. that 이하가 말이죠. if부터 묶어보도록 하죠. 만약 네가 원한다면, 즉 사람, 어떤 사람이야? who do not like you, 즉 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뭐 하기를? 그치, 너를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까지 묶어야 됩니다. 늘 그렇듯 want는 준사역 동사니까 사람 뒤에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온다는 거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너를 좋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너는 should는 당위성이니까 호의를 베푸는 게 옳다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말이지.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commonly, 흔한 생각, 통념을 말하겠죠. 역점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란 얘기지. 만약 네가 원한다면 뭐 하기를? 만들어내기를. 커넥션이니까 연결. 다른 말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with someone, 누군가와.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who does not like you니까 마찬가지. 너를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이때 asking은 동명사 주어겠죠. 그 사람한테 요청하는 게 해달라고. 즉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입니다. 더 효과적이란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sk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 뒤에 미래지향적 투부정사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얘기야. 이게 본문에 대한 해답이겠죠. 즉 너를 싫어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파트 넘어갔고요. to test, 즉 이러한 현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한 심리학자가 행했습니다. 하나의 실험을 행했죠. and로 연결되고 동사 병렬이죠. 도달했습니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죠. 대략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were invited, 이때 invite란 말은 초대하다가 아니라 요청을 하다, 즉 요청받은 거겠죠. 뭐 해달라고? 참여해달라고. 하나의 실험에. 그리고 나서 were told란 말은 들었다는 얘기야. 대시 빠졌겠죠. 그들이 would be given, 받게 될 것이라고. 약간의 돈을 받게 될 거란 얘기지. after니까 1년의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돈 받게 될 거라고 들은 겁니다. 한 연구원이 was hired, 고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연구원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사역동사니까 뒤에 사람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온다는 것도 알아둬야겠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실험 참가한 학생들이 그 연구원, 앞에 나왔던 연구원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당연히 being rude, 무례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때 말한 그들은 실험 참가한 학생들을 말하겠죠. 자신들에게 무례하게 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일단 싫어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장치가 되겠죠. 그 학생들은 took the test, 테스트를 쳤고 그런 다음에 모두 다 awarded란 말은 수동태로 받았다는 얘기겠죠. 약속되어진 금액을 받은 겁니다. PP는 뭐뭐 되어진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수동태로 나뉘어졌습니다.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당연히 이때 말한 they는 앞에 나왔던 학생들을 말하겠죠. 이 세 그룹으로 아마 실험을 진행하겠죠.
파트 5 넘어왔고요. 첫 번째 그룹 1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 예의가 없던 그 연구원에 의해서 말이죠. 마찬가지 요청하다 미래지향적 준사역 동사니까 뒤에 to 부정사 온다 기억하시고요. return, 즉 반납해달라는 거야. 일부를, 그 상금의 일부를, 애써 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야? 그렇죠. 그 예의가 없었던 연구원이 이런 부탁한 거야. 바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즉 학생들한테 호의를 부탁한 게 되겠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이때 말은 그는 연구원입니다. 그가 더 과거에 다 써버렸다는 거야. 그 자신의 돈을 뭘 위해서? 그 테스트를 위해서. and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대시 연결됩니다. 설명했다 뒤에 대시 1번, 대시 2번 연결되는 병조 구조겠죠. 두 번째는 그 연구가 was in danger, 즉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자금이 다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야. 그러니 자신은 지금 돈이 없고 연구 자금도 거의 바닥나고 있으니 제발 상금 받았던 것 중에 일부를 반납해달라 라는 요청을 한 거겠죠. 자, 우린 안 봐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 요청을 들어준 사람들은 이 연구원을 좋게 보겠죠. 자, 이제 그룹 2로 갑시다. 그룹 2도 요청을 받았겠죠. 다만 차이점은 이번엔 그 예의 없는 연구원이 아니라 비서한테서 요청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 요청받다 뒤에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반납해달라고 그 연구소에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the budget, 즉 예산이 was running low니까. 그래도 마찬가지 의미겠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는 말은 돈이 거의 바닥났다, 없다. 그러니 받았던 상금의 일부를 좀 반납해달라. 같은 부탁한 거야. 차이점은 딱 하나겠죠. 앞에는 예의가 없던 연구원이지만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비서가 나온 것뿐이야. 자, 세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was not asked란 말은 아예 요청을 받지 않은 거죠. 즉 돈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어떤 돈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보통 이런 걸 이제 대조군이라고 하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집단도 하나 있어야 비교가 될 테니까 말이야.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Afterward, 그 이후에 모든 세 그룹이 또 요청을 받았네요. 이번에는 평가해달라는 거야.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칠게요. 얼마나 많이 그들이 좋아했는지 그 연구원을, 즉 예의가 없던 연구원을 과연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평가하게 한 겁니다. 우리 안 봐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 연구원의 부탁을 들어줬겠죠. 그러면 아마 평가를 좋게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은 연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평가가 안 좋았겠죠. 자, 볼까요 한번?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 컴마가 연결돼서 그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누구냐면 더 과거에 행했던 그 연구원에게 뭘 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었던, 뭐함으로써? 그렇죠. 돌려줌으로써, 그들 돈의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호의를 베풀었던 그룹 1의 사람들은 평가했습니다. 그 연구원한테 어떤 평가를? 가장 높은 평가를 줬다는 얘기죠. 예상이 맞았죠? 맞아보도록 하죠. Despite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로서 the fact가 나옵니다. 그 fact에도 불구하고 that은 동격이라고 해서 그 fact가 뭔지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즉 그들이 had 과거 완료겠죠. 더 과거에 나쁜 인상을 가졌던 겁니다. 그 남자에 대해서, 즉 연구원에 대해서 뭐하는 동안에? 그 실험하는 동안에까지 묶으면 되겠죠. 그렇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 실험 참가했던 학생들은 가졌다는 거야. 더 긍정적인 느낌을. 이때 말하는 for him은 누구야? 그렇죠. 예의가 없던 연구원이겠죠. 뭐 이후에? 그렇지. 자신의 돈을 반납한 이후에, 즉 호의를 들어준 이후에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여섯 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어떻게 can it be that? 요거는요. 가짜 주어고 대신 진짜 주어입니다. 즉 that 이하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는가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for whom이란 말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호의를 베푼 거죠. 즉 호의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도와줬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이 나오겠죠? 그것은 입니다. because니까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있으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지금은 간접 의문문이겠죠? 즉 심리학자들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인지 부조화라고 언급하는 것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야.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refer to A as B라는 구문이 있죠. 우리말로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언급하다, 지칭하다 정도 되는 거야. 자, 이때 A를 빼고 A 자리에 들어간 게 바로 앞에 있는 what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심리학자들이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 때문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지 부조화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상태이기를 하모니 속에 있어야 돼. 즉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간단해.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면 행동도 그를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미워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를 도와주면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미워하는데 내가 왜 도와줬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맞추기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볼까 한번? when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네요. when we do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대신 꾸며주겠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뭔가를 할 때. 이게 인지 부조화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다고. 그런 인지 부조화일 때 드디어 균형이라고 하는 게 is broken, 깨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느끼겠지. unhappy, 행복하지 않게, 즉 불쾌하게 느끼겠죠. 자, if부터 컴마까지 묶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there is, 뭐뭐가 있다면, 충돌이 있다면 between A and B가 되겠지. 여기와 여기 묶어놓고 나서 첫 번째는 우리 생각,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 이것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말은 뭐야?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를 말하겠지. 즉 인지 부조화가 있다면 우리는 바꿀 거라고. 한쪽을 아니면 다른 쪽을 뭐 하기 위해서? relieve란 말은 덜어주는 거. 그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행동을 바꾸겠죠. 그래야 인지 부조화가 아니라 인지 조화가 되는 거니까. 자, 다음 문장 보면 after부터 컴마까지 묶어보고요. 빌려준 다음에 프랭클린에게 그 책을 빌려준 다음에 프랭클린의 적은 경험했겠죠. 바로 인지 부조화를. 미워하는 프랭클린한테 책을 빌려준다는 건 친절을 베푼 거니까 인지 부조화가 발생했죠. 그 적수는 느꼈겠죠. 곤란함을 느낀 겁니다. 이디는 곤란함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걸 말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는 하는 중이었거든. 뭔가 나이스한 걸,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은 그가 싫어했던 누군가를 위해서. 문법적 포인트 하나 보자면 something, someone, somebody, somewhere 같은 경우는 형용사 단어가 한 개짜리라고 해도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한다. nice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nice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가 싫어했던 누군가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겠죠. 그래서 이때 말한 곤란함을 느꼈다는 말은 인지 부조화를 느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이때 ing는 뒤에 콤마가 있으니까 묶어서 분사 구문이 되겠죠. 느끼면서 어떤 상태를 불안하고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 적수는 had to find, 즉 must의 과거니까 찾아야만 했단 말이야. 어떤 방법을. 또 말합니다. 방법 같은 미래지향적은 뒤에서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의 감정을. 이때 말하는 감정은 뭐겠어? 앞에 나왔던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이 되겠죠.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마찬가지야. 방법 같은 미래지향도 뒤에 to 부정사 꾸미는데 to 부정사의 의미사항 주어가 앞에 붙어있는 것 뿐이겠죠. 즉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때 말한 그것이라고 하는 건 그의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단수니까 뒤에 동사는 was가 나옵니다. 바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간접 의문문 메모칠게요. 어떻게 그가 생각하는지, 즉 프랭클린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미워했잖아. 하지만 미워하지 않고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버리면 되겠죠. 다시 말해 프랭클린을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정당화했어요. 했던 것을, 즉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by ing니까 뭐뭐 함으로써겠죠. 즉 자신한테 말함으로써. did 이하를 말한 거야. 프랭클린이라는 적수가 was not,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죠. after all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말이야. 그리고 나서 확신시켰죠. 자기 자신한테 did 이하라고 확신시킨 거야. 자기는 사실은 좋아했다고, 프랭클린을. 이렇게 해서 인지 부조화를 극복한 거겠죠. 생각 또는 행동 중에 하나 바꾸면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꾼 거죠. 이미 행동은 저질렀으니까 말이야. 친절한 행동에 맞게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바꾼 겁니다. 생각을.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마지막 파트입니다. 있습니까? 누군가가 with whom은 그 사람과 함께 당신이 would like to란 말은 want to니까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나은 인간관계를. 즉, 더 좋은 인간관계 맺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명령문 나왔죠? try ask for 하면은 뭐뭐를 요청하다죠. 즉, 그 사람에게 작은 호의를 요청해봐. such as는 이를테면이니까 빌려달라거나 너에게 연필 한 자루를 또는 지켜봐 달라고 너의 가방을 뭐 하는 동안에? 네가 가 있는 동안에 화장실에. 두 개의 공통적 특징은 아주 작은 호의를 부탁하는 겁니다. then, 그런 다음에 봐라. 이때 if는 만약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겠죠.
그들의 감정이, 너를 향한 그들의 감정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란 얘기야. The chances are라고 하는 건 관용적 표현으로 보통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확률이 높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이때는 they will, 즉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확률이 높을 거란 얘기죠. 물론 조동사 will 뒤에 생략된 건 바로 change가 되겠죠. 아마도 바뀔 것이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그 사람한테 사소한 부탁을 한번 해봐. 그걸 들어주면 그 사람은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서 너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람 다루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